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차는 벤츠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벤츠 E클래스를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벤츠를 고민하시는 분들, 물론 행복한 그런 고민이시겠지만 정숙성이 강한 가솔린을 사야 되나, 그래도 연비를 생각하자면 디젤을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 E클래스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 두 개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형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준으로 2350 AMG 라인 가솔린과 2220D AMG 라인 디젤 모델,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할 건데요. 물론 250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 220D 익스클루시브 같은 상대적으로 저가의 모델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AMG 라인들끼리 비교하는 의미로 E클래스의 디젤과 가솔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 차이는 공교롭게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주행적인 부분의 차이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옵션을 포함한 외형적인 특징 먼저 보고 갈게요. 220D 디젤과 350 가솔린은 고가의 AMG 라인답게 둘 다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휠부터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2350은 마차형 모양의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220 디젤 모델은 조금 다른 모양이죠. 19인치 휠인데 클래식한 멋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차형을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20D의 휠이 조금 더 젊어 보이고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썬루프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한 220 디젤은 일반적인 조금 작은 크기의 썬루프가 들어가는데요. 350 가솔린 모델은 8천 후반대의 차량인 만큼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조금 더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의외로 실내 디자인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실내 분위기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주는 대시보드의 트림이 컬러만 조금 다르고요. 전부 다 고급스러운 애쉬우드로 들어갑니다. 220 디젤은 블랙 애쉬우드, 350 가솔린은 그레이 애쉬우드가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그레이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 통풍 시트랑 스티어링 휠 열선은 안타깝지만 둘 다 AMG 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게, 디젤이 조금 디젤 특유의 그 잔진동 그리고 소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심하면 어떡하지? 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차주 인터뷰 220 디젤 모델 탔을 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솔직히 디젤이라고 말만 안 하면 거의 안 느껴질 정도? 근데 제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솔린보다 약간의 진동은 있는 정도긴 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진짜 뭐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벤츠의 디젤은 좀 정숙성이 그래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올렸을 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디젤이다, 달달거린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신차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정숙하네요. 연비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인연비로 이제 350은 10.2로 되어 있었고 디젤은 13.2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4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격차가 1 정도 줄긴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은 물론 이제 주행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한 2만 정도 탄다고 봤을 때 한 달에 5만 원에서 많게는 7, 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E클래스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주유비는 뭐 크게 고려하실 선택 사항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젤이랑 가솔린 고민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대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이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아방가르드냐 AMG냐 뭐 이런 트림 간의 고민도 있지만,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요 고민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솔린 디젤 판매 비중을 봤을 때는 가솔린이 8, 디젤이 한 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젤 선택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고민을 하면서 대리님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네. 이제 보통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상담이에요. 상담할 때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죠. 패밀리카로 쓸 거냐, 혼자 쓸 거냐, 연비를 신경 많이 쓰시냐, 평소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냐, 출퇴근 총 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 달라요. 디젤을 조금 이제 계속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패밀리카로 쓴다고 해도 가솔린을 추천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 디젤 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많았을 때 그렇게 많이 하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승차감이 1순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솔린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패밀리카로 이제 자녀가 한 둘 정도 있을 때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디젤을 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자녀분들이 있으면 좀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시잖아요. 네. 혼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좀 지방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녀분들이 더 어렸을 때 출퇴근도 시켜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젤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죠. 주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디젤을 좀 추천하시는구나. 예. 근데 지금 제가 요 신차를 탔을 때는 디젤이라 그래서 엄청 특별히 달달거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디젤 특유의 그 잔진동, 달달거림 그런 게 조금 커진다고 하는데 대리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차를 그 오너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차 길들이기나 이제 정비소 가서 정기 점검도 잘 받고, 평소에도 워밍업 같은 거 잘 해주시고 이러시면은 초반 상태로 거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디젤을 고민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또 이제 수리비가 아무래도 네.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떤가요? 일단 수입차는 수리비는 다 나옵니다, 많이. 근데 디젤이라고 해서 가솔린보다 항상 많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디젤이랑 가솔린을 나뉘는 게 엔진의 차이잖아요. 네. 근데 엔진까지 다 사고가 나는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냥 겉에 부분이나 뒤에 측면, 앞면, 라지에이터 그릴 정도만 사고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부품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는 말씀. 그렇죠. 엔진에 대한 그게만 다른 거니까 부품은 가격이 다 동일합니다. 이제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완전 고가 라인 빼고도 250D부터 해서 350 AMG까지 판매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인기 순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인기 순위는 정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 제일 낮은 가격 순부터예요. 아 진짜요? 네, 이 클래스 의외네. 같은 경우에는 이 250 라인이 6,000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제일 가격이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판매가 제일 많아요. 오. 그 위로 가면서 300, 350, 뭐 300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죠. 아 그러면 AMG 라인이 제가 생각했을 땐 디자인이 좀 예뻐서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았는데 가격 순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꼭 AMG 라인을 그렇게 많이 선택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크게 막 무조건 AMG 라인이다라고 해서 이것만 찾으시는 고객은 크게는 없으세요. 한 10대 나간다고 치면 두세 분은 그 그릴을 작업하셔가지고요. AMG 라인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방법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럼 대리님께서도 돈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250 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나요? 저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을 좋아해서 이 250 X를 선택할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이제 마감 부분이나 이제 옵션 부분에서 좀 부족하실 것 같은 분들은 애프터마켓에서 알아서 작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워낙. 네, 많이들 하세요. 뭐 특히 부메스터나 뭐 리어 쪽 레터링 작업들도 요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레터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21년식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250을 2300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네. 근데 가끔씩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2300 AMG 이런 차들이 있는 거예요. AMG 라인은 AMG라는 레터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가짜란 게 많이 티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 클래스 구입하시는 분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시는지.
한 베스트 3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좀 레터링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그릴, AMG 라인 그릴, 세 번째는 부메스터 크롬 마감, 이거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정말 벤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해도. 아, 그쵸. 왜냐면은 뭐 휠이 달라요. 모델마다 휠이 다른데 레터링은 자기가 알던 거랑 좀 다른 그런 모델이 있어서 티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가솔린 모델에 이어서 제가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디젤 모델까지 대리님한테 시승을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250 아방가르드도 되게 궁금해서 한번 타보고 싶어요. 꼭 한번 또 오세요. 네. 전 모델 그냥 다 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